이 진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정치 이야기 1도 없는 사건 반장이죠. 이 정치 얘기 아닙니다. 갑질 사건이라는 거 일단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최근 2천억 원 규모의 이 직원 횡령으로 논란이 됐던 의료기기 업체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났어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죠. 여기에 이제 한 간부가 대통령 선거 당일 새벽과 아침에 이제 직원들에게 황당한 문자를 보냈는데 단체방에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보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를 통해서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름이 다 나오는군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이제 윤 후보를 찍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개념이 없다. 근데 단체방에서 저렇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나도 하잖아. 17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안 시간도 지금 보시면요. 오전 3시 그리고 오전 8시 그러네요, 34분입니다. 지금. 새벽에 저걸. 예. 게다가 와. 저 후보가 당선이 되면 폭군 정치가 뭔지 보여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폭군 정치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게 너무 구체적입니다. 아마 영업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저도 기억이 있는데 이 직퇴라 그러죠. 예컨대 다른 데 영업 나갔다 밖에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좀 되면 집으로 가버리는 그 직퇴를 하지 마라. 현장에서 바로 퇴근. 바로 퇴근하지 말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기소를 해가지고 6시 30분에 그때 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영업 활동 일지도 작성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게 그겁니다. 1분기 하위 2지점, 어떤 지점은 내일부터 윤석열이 되면 시행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갑질을 지금 하는 이 간부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넘어갈 거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회사에서 저 사람, 저런 폭언을 일삼은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넘어갈 거냐, 인사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들여다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직원의 절규는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사실 저 내용들 보면 실적만 만들면 되나요? 본부장 자격 미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팀원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갑질이라는 게 저도 저희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동료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동료가 가지고 온 그 서류를 보면 그냥 서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반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빨간색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이런 통계와 다르니까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야 그게 갑질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다시 가와. 이 순간 바로 갑질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에는 동료만 존재하는 거지 직장에 어떻게 상하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 가지의 부적절한 횡령도 있었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상하 관계도 굉장히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부적절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현이 이제 빨간 펜으로 이렇게 막 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갑질이 아닙니다. 그게 더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농담입니다. 예. 소장님,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이 정치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제들하고도 정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SNS에서 저도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내가 내 친구들 가족들 설득해서 몇 표 넘어왔다 막 그런 걸 막 자랑하듯이 올리는 사람 보면서 네. 그러니까 워낙 귀찮게 하니까 그 앞에서는 그래 찍을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고개 끄덕인 사람이 그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다 개개인의 신념이 있는 거고 그럼요. 요즘 MZ 세대를 지금 뭘로 아세요? 얼마나 신념이 강하고 본인 의지가 뚜렷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회사 이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의료기기 판매 업체인데 여기서 큰일이 일어났었잖아요. 2천억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상장 폐지 여부도 심사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 관련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거 과연 그 사람 개인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큰 횡령 사건이 난 걸 보니까 회사 자체가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필이면 또 이 회사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그냥 어떻게 그대로 놔두나요? 이 회사에서? 일단은 이 사람이 간부고요. 지역 본부장급의 차장 간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많이
팔거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 내리지만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형법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요? 왜 그때 강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지만 혹시나 직접 만나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그러면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고 대학입니다. 대학에서도 황당한 메시지가 날아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간호대학의 정치학입니다. 자, 이게 대학교 수업 도중에 있었다는 거죠? 네, 교양 수업인데요. 역시 대선 당일입니다. 교수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하는데요. 당일날 나온 설문조사입니다. 이 지지 후보를 물어보고 또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설문조사해 볼까요? 그리고 결과가 우리 전북 지역 및 전국 비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그리고 또 학생이 어느 특정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까지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익명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또 그런 란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성별, 연령대 이것도 작성하게끔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메일 주소를 적도록 했어요. 근데 성별 나오고 연령대 나오는데 이메일 주소 나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메일 적으라는 거는 비밀 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승 의원님. 네. 그러면 이 교수는 말이죠.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이런 걸 조사를 했다고 하죠? 물론 뭐 이 교수가 어떤 특정 수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교수의 전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 이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특정 지역의 투표 성향과 학생들의 투표 양상은 왜 다른지 비슷한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했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는 부적절하고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이메일까지 동원해서 알린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했고 이에 학교 측에서는 이 교수와 연락을 좀 닿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이 닿으면 왜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를 물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말이죠. 제가 이 채팅창을 계속 말씀하신 중간에 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진짜 정치 얘기는 정말 너무 싫어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원대로 이 정도로 끝내죠.